그날 나는 칼을 쥐고 동생의 목에 대었다. 피가 흘러내릴 것 같은 그 순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전니가 왜 이렇게 된 거지?가 아니라 이게 내가 원한 대가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내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됐다. 동생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며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피를 부르는 법이지만 그 피는 이미 우리 가족의 피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얼어붙은 한강이 어우러져서 더 냉혹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 아파트의 25층 발코니에 서서 손에 쥔 와인 잔을 내려다봤다. 잔 속의 붉은 액체가 출혈한 상처처럼 보였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황금 자녀인 동생, 지은의 결혼식 날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선택한 그 남자와의 동거 선언식에 가까웠다. 지은은 28살, 나보다 5살 아래.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이, 나는 33살의 평범한 직장인, 은지. 우리 집안의 보험 같은 존재였다. 부모님은 지은을 황금 아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사회복지사였다. 하지만 지은이 태어나면서 모든 게 변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크고 눈이 크고 미소가 예뻤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부유하게 만들 거야 라고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작은 손을 꼭 쥐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 느꼈으니까. 나는 그림자였다. 지은은 자라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 명문대 입학, 유학, 패션 디자이너로의 데뷔. 모든 게 순풍이었다. 반면 나는 국립대 졸업 후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뼈 빠지게 일했다. 은지는 안정적이라서 좋지라는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위로가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을 위해, 지은을 위해. 그녀가 실패할 때마다 내가 대신 일어나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줬으니까. 그날 결혼식단이 동거 선언식은 어이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강남의 5성 호텔 연회장.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팔짱을 끼고 선 남자는 50대 중반의 재벌 3세 최 회장이었다. 설탕 아빠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지은은 진짜 사랑시라고 우겼다.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내 옆에는 지은의 아이, 3살 된 민준이가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하며. 지은은 아이를 돌보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최 회장의 지갑에 고정돼 있었다. 언니, 민준이 좀 봐줄래? 나 사진 찍어야 해. 지은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내가.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그의 작은 손이 내 목을 감는 순간 가슴이 저렸다. 이 아이는 지은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지은은 지루해라고 말하며 이혼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제 홀로 민준이를 키우며 고군분투 중이었다. 지은은. 그녀는 자유를 택했다. 그리고 이제 최 회장을 택했다. 연 회장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나는 민준이를 데리고 호텔 로비로 나왔다. 아이가 졸려서 울음을 그쳤다. 나는 벤치에 앉아 지은의 핸드폰을 빌린 척하며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훔쳐봤다. 그녀의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0101, 우리 생일, 화면에 뜬 메시지, 오늘부터는 나랑만 살아. 그 꼬맹이는 내 전남편한테 돌려줘. 재벌 집안의 애는 필요 없어. 발신자, 최 회장. 손이 떨렸다. 지은, 내가. 아이를 버리다니. 민준이는 내 피와 살인데. 나는 급히 전남편, 태민 씨에게 전화했다. 지은이가. 민준이를 돌려준다고요. 지금 호텔에 와요. 태민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은지 씨, 고마워요. 제가.
제가 어떻게 갚아요? 나는 대답 대신 울음을 삼켰다. 그날 밤, 지은은 최 회장의 펜트하우스로 사라졌다. 민준이는 태민 씨 품으로 돌아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앞에 앉았다. 지은이가 아이를 버렸어요. 최 회장 때문에 어머니는 기절할 듯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다. 황금 알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왜 항상 지은이 먼저지? 왜 나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마케팅 팀장님의 표정이 딱딱했다. 은지 씨, 회의실로 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함께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 최기준 과장님입니다. 오늘부터 은지 씨 팀으로 합류하시죠. 팀장님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최기준. 최 회장의 조카. 왜 갑자기?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 복도에서 최 과장님을 마주쳤다. 은지 씨, 지은 씨 동생분이시죠? 최 회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지은이, 그녀가 최 회장을 통해 내 직장을 노린 거다. 왜? 내가 민준이 일을 태민 씨에게 알렸기 때문? 아니, 그건 변명. 지은은 항상 나를 밟고 올라서려 했다. 어렸을 적부터. 그녀의 장난감은 내 거였고 그녀의 성적은 내 도움으로 나왔다. 이제 그녀는 나의 생계를 위협했다. 퇴근 후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최 회장 동원해서 내 직장 건드려. 지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과민 반응이야. 그냥. 최 회장님이 도와주신 거지? 나 황금 자녀잖아. 언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평범. 내가 내 뒤치다꺼리를 하며 버텨온 게 평범. 지은아, 너 후회할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복수 방법이라고 쳤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나는 최 회장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벌 3세지만 그 집안의 어두운 면을 알았다. 세금 탈루, 뇌물, 심지어 불법 도박. 지은이 모르는 부분? 나는 내 마케팅 스킬을 썼다. 데이터 수집, 네트워크 분석. 밤새워 자료를 모았다. 동시에 태민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은지 씨, 지은이가 민준이를 데려가려 해요. 법적으로 막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변호사를 소개했다. 비용은 내가 댔다. 이건 가족 일입니다. 지은은 그 사이 SNS에 최 회장과 여행 사진을 올렸다. 제주도, 파리, 도쿄. 사랑의 황금 여행지라는 캡션. 댓글은 부러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황금. 내 황금은 내 피로 물든 거야? 부모님은 지은의 소식을 기다리며 나에게 물었다. 은지야, 지은이는 왜 연락이 안 돼? 나는 미소 지었다. 바빠서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올 테면 와. 내가 무너지는 걸 보며.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을 가했다. 익명으로 세무서에 최 회장의 탈루 자료를 제보했다. 뉴스가 터졌다. 최 씨 가문, 수백억 세금 탈루 의혹. 주가는 폭락했다. 지은의 전화가 왔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최 회장님이 화나셨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우연이겠지.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언니, 도와줘. 나 무서워. 도와줘. 웃기지 마. 너는 내 삶을 무너뜨렸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지은 자신. 그녀의 패션 브랜드는 최 회장의 자금으로 굴러갔다. 나는 경쟁사의 자료를 흘렸다. 디자인 도용 증거. 지은의 브랜드는 매장 문을 닫았다. 그녀는 다시 전화했다. 언니, 나 파산할 것 같아. 민준이 데려갈게. 다시 가족으로 살자.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민준이, 그 아이는 무슨 죄? 나는 태민 씨에게 말했다. 민준이를 보호하세요. 지은이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지은은 최 회장의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방탕한 생활, 아이 방치 기록. 재판 중 지은은 나를 노려봤다. 언니가 배신자야. 내가 다 설계한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먼저 배신했어. 최 회장은 지은을 버렸다. 내가 내 약점을 팔아넘겼어. 그는 사라졌다. 지은은 빈털터리가 됐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 앞에서 울었다. 엄마, 아빠, 언니. 미안해. 어머니는 안아주려 했지만 아버지는 문을 닫았다. 황금알. 이제 그냥 깨진 알이야.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칼을 쥐었다. 비유적으로. 하지만 그 칼은 이미 내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 지은이 집으로 돌아온 그날 공기는 무거웠다. 부모님의 집은 여전했다.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산 곳.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아 메이크업이 번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녀를 봤다. 한때 황금비드로 빛나던 머리카락이 이제 엉망이었다. 살아야지.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가 다가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너무해. 동생이 힘들어하잖아. 항상 그래. 지은의 편. 그날 밤 지은은 내 방으로 왔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최 회장님은 처음엔 사랑이었어. 하지만 나도 알아. 이용당한 거. 그런데 언니가 왜 그렇게까지? 민준이 일도, 직장도. 내가 도와줬으면 안 됐을 텐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았다. 도와줬어. 내가 모르는 데서. 내 브랜드 살리려고, 최 회장 자료 숨기려고. 하지만 너는 나를 밟았어. 회사에 압력 넣은 거, 내가 시킨 거잖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최 회장님이 알아서 한 거야. 나 그냥 언니 직장 좋게 해주려고. 거짓말.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흔들리는 동공. 어렸을 적 지은이 내 숙제를 베꼈을 때도 그랬다. 언니, 같이 한 거잖아. 하지만 선생님은 나만 벌 줬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 있어? 민준이 건드리지 마. 그리고 직장에서 손 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언니 사랑해. 다음 날 나는 회사로 갔다. 최 과장님은 여전했다. 은지 씨, 최근 프로젝트 잘했네요. 상 받으시겠어요? 그의 미소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메일이 왔다. 인사팀, 은지 씨, 최 과장님과 공동 프로젝트 배정 또. 나는 이를 악물었다. 지은의 약속은 이미 깨진 거였다. 최 회장은 도망쳤지만 그의 네트워크는 살아있었다. 퇴근 후 태민 씨와 만났다. 카페에서. 민준이는 그의 무릎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은지 씨, 재판에서 이겼어요. 양육권은 제 거예요. 지은 씨는 면접권도 제한됐어요. 그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민준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민준이가 손을 뻗었다.
이모, 그 작은 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지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답지 않게 순수했다. 그날부터 지은은 변했다. 아니, 표면적으로. 그녀는 집에서 요리하고 부모님께 마사지했다. 나 다시 시작할게. 카페나 할까? 어머니는 환호했다. 그래, 우리 황금알. 하지만 나는 봤다. 밤에 그녀가 몰래 전화하는 걸 최 회장님, 제발. 돈 좀.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었다. 황금 자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나는 내 복수를 세밀하게 계획했다. 직장에서 최 과장님을 노렸다. 그의 약점, 회사 내 불륜. 나는 증거를 모았다. 엘리베이터 CCTV, 동료 증언. 익명 제보. 결과는 빠르게 왔다. 최 과장은 좌천됐다. 은지 씨, 당신, 그는 나를 노려봤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지은의 전화, 언니, 회사에서 최 과장님이, 왜, 나는 웃었다. 우연이야. 내가 말했잖아, 과민 반응. 지은은 점점 미쳐갔다. 그녀는 거리로 나섰다. 클럽, 바, 돈 있는 남자 좀. SNS에 올린 사진은 더 노골적이었다. 부모님은 모른 척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 떨리는 손 황금알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중이었다. 한 달 후, 폭풍이 왔다. 지은의 과거가 터졌다. 전 남편 태민 씨가 인터뷰를 했다. 아내는 아이를 버리고 재벌을 쫓았어요. 이제 후회하나 봐요. 뉴스에 실렸다. 지은의 브랜드 잔재마저 불타올랐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와 나를 때렸다. 너, 내가 태민 씨한테 부추긴 거지? 언니,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나는 피가 흐르는 입술을 닦았다. 너한테만.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 안 나? 직장 위협, 가족 무너뜨린 거?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만해. 지은아, 은지야.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 그 단어는 이미 썩어 있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 죽고 싶어.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복수.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정신과 상담사에게 말했다. 저는 동생을 파괴하고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사랑의 다른 얼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후회. 이미 후회 중이었다. 매일 밤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의 웃음이 떠올랐다. 어렸을 적 공원에서 함께 웃던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 사라졌다. 쪽지, 언니, 미안. 나 갈게. 민준이 건드리지 않을게. 그녀는 다시 도망쳤다. 이번엔 설탕 아빠가 아니라 그냥 도망. 나는 추적했다. SNS, 친구들. 그녀는 부산으로 갔다. 작은 여관에서. 나는 기차를 탔다. 왜? 용서하기 위해? 아니. 끝내기 위해. 부산의 밤바다는 검었다. 여관 앞에서 지은을 찾았다.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담배를 피웠다. 언니. 어떻게 알았어? 나는 다가갔다. 가족이잖아. 그녀는 웃었다. 쓰게. 가족. 우리는 적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항상 빛나게 해주려고 내가 황금으로 빛난 거지.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맞다. 나는 그녀를 위해 살았다. 그녀를 빛나게.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지은의 고백, 최 회장은 강요였다. 아이 버리라고. 아니면 돈 없다고. 그녀의 눈물. 나 무서웠어. 언니처럼 강하게 못해서 나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나도. 내가 질투났어. 그 순간 복수의 칼이 무뎌졌다. 하지만 아침이 왔다. 뉴스, 최 회장, 체포. 세금 탈루 공범으로 패션 디자이너 지은 씨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한 선택의 결과야. 그녀는 무너졌다. 나 감옥 가. 지은의 체포 소식은 번개처럼 가족을 강타했다. 경찰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쓰러졌다. 우리 지은이가? 왜?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다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황금알. 이제 도가리야. 나는 경찰에게 자료를 건넸다. 아니, 정확히는 최 회장의 공범 증거. 지은은 직접 서명한 문서였다. 이게 증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지은은 구속됐다. 서울구치소. 나는 면회 갔다. 철창 너머 그녀는 야위었다. 언니, 나 후회해. 모든 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물었다. 민준이는? 내가 걱정하는 것. 지은은 울었다. 민준이, 미안해. 엄마가 나빴어. 그 순간 내 복수가 완성됐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빈 껍데기. 회사에서는 승진했다. 최 과장 좌천 후 빈자리를 내가 채웠다. 팀원들은 박수 쳤다. 은지 선배, 축하해요.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매일 출근길, 지은의 빈 방이 떠올랐다. 부모님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술을 들이켰다. 은지야, 내가 왜 동생을 밀어붙인 거냐? 아버지의 말에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지은이가 먼저 밀어붙였어요. 우리를. 태민 씨와의 만남은 잦아졌다. 민준이를 돌보며 우리는 가까워졌다. 은지 씨, 당신 덕분에 민준이가 웃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섰다.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복수의 후유증. 사랑조차 믿기지 않았다. 지은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드라마 같았다. 최 회장은 뇌물을 인정하며 지은을 팔아넘겼다. 그 여자가 유혹했어요. 돈을 원했죠. 지은은 울며 변호했다. 저는 강요받았어요. 가족을 위해 변호사는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은지 씨, 동생의 성격을 아시죠? 그녀는 착한 아이예요.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착해요. 하지만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법정의 시선이 쏟아졌다. 지은의 눈이 나를 찔렀다. 배신. 아니. 진실. 판결, 집행유예 2년, 벌금. 지은은 풀려났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끝났다. 브랜드 없음, 친구 없음, 돈 없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림자였다. 언니, 나 이제 뭐 할까? 나는 말했다. 시작해. 평범하게 지은은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나는 복잡했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파괴. 한밤, 지은이 내 방으로 왔다. 언니, 꿈 꿨어. 내가 민준이를 버리는 꿈속에서 울었어.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편애. 언니가 항상 참아주니까 내가 황금이 된 거야. 미안해. 나는 안아주었다. 나도 미안. 내 빛을 가린 것 같아 눈물이 섞였다. 용서. 그건 과정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 회장의 잔당이 움직였다. 익명편지, 내 동생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너도 대가 치러 귀협. 회사의 압력.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나는 다시 칼을 쥐었다. 이번엔 진짜. 변호사를 고용하고 경찰에 신고.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은을 지키려면 내가 희생해야 할까? 태민 씨가 도왔다. 은지 씨, 같이 싸웁시다. 민준이를 위해 그의 지지가 힘이 됐다. 우리는 함께 증거를 모았다. 최 씨 가문의 추가 범죄. 언론에 터뜨렸다. 결과 최 회장 실형. 그의 네트워크 붕괴. 지은은 변했다. 카페에서 만난 손님, 한 젊은 사업가와 사귀기 시작했다. 언니, 이번엔 진짜야. 돈 아니야. 그녀의 눈이 빛났다. 황금이 아닌 진짜 빛. 나는 축복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켰다. 그녀의 SNS를, 그녀의 선택을. 겨울이 다시 왔다. 한강변에서 산책했다. 민준이가 앞서 뛰었다. 지은과 태민 씨가 손잡고. 아니, 지은은 민준이 엄마로 돌아오려 애썼다. 법적 절차 중 나는 뒤에서 봤다. 가족. 다시. 하지만 내 안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꿈에서 칼을 쥐는 내가 나왔다. 이게 끝이야. 깨어나 울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승리는 쓴맛이었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나는 지은과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카페 에이프런을 벗고 새 드레스를 입었다. 언니, 오늘 데이트야. 소개시켜줄게. 그녀의 남자친구, 민호는 평범했다. IT 엔지니어, 30대 초반. 지은 씨 이야기로 많이 들었어요. 강한 언니시래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웃었다. 지은이가 과장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은 변했다. 어머니의 우울증은 나아졌고 아버지는 지은에게 노력해라고 말했다. 황금 아래 시대는 끝났다. 지은은 민준이와의 시간을 늘렸다. 공원에서 태민 씨와 함께. 민준아, 이모랑 놀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내 삶은 여전했다. 승진 후 일은 더 많아졌다. 야근, 스트레스. 태민 씨와의 관계는 모호했다. 커피 한 잔, 산책. 은지 씨, 당신은 왜 혼자서 버텨요?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습관이야. 가족을 지키는 게. 그는 손을 잡았다. 이제 지켜줄게요. 나랑 민준이가. 그날 밤 폭풍이 다시 불었다. 지은의 전화. 언니, 민호가. 최 회장 일 알아. 나 버리려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달려갔다. 지은의 아파트. 민호는 짐을 쌌다. 미안해, 지은아. 내 과거가. 너무 무서워. 지은은 무릎 꿇었다. 제발. 나 변했어. 나는 민호를 밀쳤다. 나가. 지은이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민호가 가고 지은은 울었다. 언니, 왜 나한테 항상 이런 일이.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황금 자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 힘으로 살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덕분에. 그 후 나는 내 복수를 돌아봤다. 상담소에서. 선생님, 제가 한 게 옳았나요? 상담사는 말했다. 옳음은 상대적이에요. 하지만 성장했어요. 당신은 맞다. 나는 강해졌다. 지은도. 여름, 민준이의 생일 파티. 태민 씨 집에서. 지은이 케이크를 자르고 나는 사진 찍었다. 가족. 완전한.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 경찰. 아니, 기자. 최 회장 재심. 지은 씨 증언 필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 재판은 고통이었다. 지은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착각했어요. 최 회장은 악마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회장은 웃었다. 황금자녀. 내가 원한 거지. 이 법정은 소란스러워. 나는 뒤에서 기도했다. 끝나게. 판결, 최 회장 종신형. 지은은 무죄. 하지만 그녀의 트라우마는 깊었다. 밤의 악몽. 언니, 나 더러워. 나는 말했다. 아니. 깨끗해. 새로 태어났어. 가을, 태민 씨의 고백. 은지 씨, 사랑해요. 민준이랑 같이 나는 받아들였다. 키스. 달콤했다. 지은은 웃었다. 언니, 행복해. 나도 민호랑 다시. 하지만 겨울 직전, 마지막 시련. 익명 위협, 내 가족 다 죽여. 칼, 진짜 칼. 집에 침입자. 나는 싸웠다. 상처 입었지만 경찰이 잡았다. 최 회장의 형제. 내 동생 때문에. 병원에서 지은이 왔다. 언니. 미안. 내 탓이야. 나는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 탓, 함께 치른 거. 눈물. 용서의 완성. 침입 사건 후 삶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경찰 보호, CCTV 설치. 지은은 매일 왔다. 언니, 나 지켜줄게. 이제 내가 강해. 그녀의 말에 웃었다. 황금 자녀가 지킴이가 됐다. 태민 씨와 민준이는 내 곁을 지켰다. 이모, 아프지 마. 작은 손이 상처를 만졌다. 회사에서는 영웅이 됐다. 은지 씨, 재벌과 맞선 이야기, 소문났어요. 나는 웃었다.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복수의 연장선. 이제는 보호. 지은과 민호는 결혼했다. 소박한 예식. 언니, 내 덕분이야. 그녀의 드레스, 하얀. 민준이가 꽃다발 들었다. 부모님은 울었다. 우리 가족. 다시.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남았다. 꿈에서 칼. 지은의 피. 이게 끝. 상담사 마무리하세요. 용서의 끝. 겨울 한강에서 눈이 내렸다. 지은과 산책. 언니, 나 임신했어. 민호랑 그녀의 미소. 황금 새싹. 나는 안아주었다. 축하해. 엄마 잘할 거야? 태민 씨와의 결혼. 봄, 민준이 반직군. 지은이 꽃녀. 완전한 원. 하지만 마지막 반전. 편지, 최 회장의 유언. 황금 자녀, 내 언니가 날 죽였어. 거짓. 하지만 지은 흔들렸다. 언니. 진짜, 나는 증거 보여줬다. 아니. 내 선택. 황금 자녀인 여동생이 아이를 버리고 설탕 아빠를 따라가더니 내 직장까지 위협했다. 여름 끝, 우리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 아파트. 지은의 새 사업, 카페 체인 성공. 언니, 황금 아니야. 그냥. 따뜻한 민준이 학교 갔다. 태민 씨와 나는 프로젝트 팀 행복. 하지만 결말은 예상치 못. 지은의 출산. 쌍둥이. 언니, 내 덕분 병실에서 칼꿈 안 꿨다. 복수 끝. 한강, 일몰. 언니, 고마워. 내가 아니면 무너졌어. 나는 말했다. 너도. 서로. 가족. 영원. 황금 아닌 진짜 금.